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3대 지수 모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3분기 어닝 시즌에 에너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S&P 500 기업에 상장된 약 30%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 중에 80% 이상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보도입니다. 또 국내 증시는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 기대감에 더해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발표로 장중에 SK하이닉스가 3.5% 이상 증가했고 또 삼성전자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주, 엔터주 등등 중소형 성장주가 급등하면서 1.75% 상승한 101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예상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고요. 먼저 코스피가 0.17% 오른 3054포인트 거래 예상, 코스닥은 0.27% 오른 101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시그널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즐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에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역시 상승 출발이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이 국내 증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보권역에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불안해하고 계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시호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강보합권역으로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1차적으로 3,050포인트, 그다음에 3,100포인트, 50포인트씩 끊어서 좀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3,05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전거래일이죠. 월요일날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들보다는 여기에서 눌림목과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61선 언저리 때인 한 3,1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2011년도 때의 비교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같이 무너진 거고 지금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 거래대금이 10조대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9조 5천억 정도대로 마무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려면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6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10월 중순 들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 쪽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면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쪽에서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이 좀 매도가 나와준다라면 양시장은 조금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을 해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 뭐 컨텐츠 쪽이라든가 엔터 쪽, 뭐 이런 기업들 쪽 같은 경우는 그날로 좀 차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고점권에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 저가 매수를 좀 해주는 것보다는 바닥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는 22년도 내년도의 실적 성장주를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코스닥의 평균 PER보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좀 준공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 수소 관련주들이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부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박스 번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정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듯 보였습니다만 어제 돌파를 못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소폭 좀 눌러주는 53,000원 정도대까지 부근 그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관련주가 EM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EM코리아 같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퓨얼셀 같은 경우도 바닥을 아직까지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양피스톤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JNK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 자리대 7,700원 자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세의 흐름들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여행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죠. 한국을 3단계로 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뭐 여행이 점차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여행 쪽이라든가 항공 쪽, 뭐 이런 쪽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투어 같은 61선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어제 좀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모드투어도 하나투어랑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박스 번역에서 저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거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이외에 본다거나 아니면 포테신라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아파바이오입니다. 어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61선 정도 때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했고 매물 수화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을 부품까지도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져 있는 그런 만큼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011포인트로 1.7% 크게 상승했고 코스피 시장은 3049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수급 개선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금융 투자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하고 있죠. 세 가지 종목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하면서 89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4% 떨어지면서 7만 800원에서 거래 중이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10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오랜만에 반등하는데 0.6%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500원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41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많이 혼조세인데 일단 카카오와 현대차가 상승불 켜내는 모습이죠. 카카오가 0.4% 올라가면서 주가 12만 8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가면서 11만 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은 힘을 좀 많이 잃은 모멘텀이 좀 부재한 모습인데 삼성 SDI도 현재 1%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기아가 현재 보합권, 현대차만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엇갈리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 후반부터 코스피가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현재 3,047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오늘 많이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좀 많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도 낙폭을 할까 말까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들이 이 순매수 해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또 기관이 순매수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입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보합 움직임, LNF가 1.4%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0.4% 상승이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리비안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2차 전지 모멘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하락하면서 89,400원, 펄어비스가 0.3% 떨어지면서 11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이 시각 특징주에서 좀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메타버스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위메이드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1.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2,700원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가 16만 3,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위메이드의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고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CJ ENM이 1.68% 하락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CJ ENM도 한 달 동안 25%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18만 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범준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행히 코스닥이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탄력이 그렇게 좋진 않고 반대로 코스피가 지금 하락권에 있지만 좀 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 이번 주 역시나 박스권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 지수 잠깐 살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어제 그래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출발은 뭐 혼주세이긴 한데 사실 뭐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글로벌 전자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로는 이제 부동의 코스피 1위 기업 삼성전자는 이제 세트 사업의 TV,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CE 부분과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이제 생산하는 IM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사업으로는 이제 D램과 랜드 플래시,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사업과 TFT LCD 및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DP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여쭤보셨는데 글쎄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국내 1등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순위권에 드는 기업의 주가 전망이라 참 어렵죠. 삼전의 실적은 사실 뭐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여러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 실적 수준을 좀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는 이제 다분기 이후에도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따라 또 매번 달라지는 것이라서, 왜냐하면 매번 그래왔기 때문이죠. 매번 준수하거나 아니면 항상 역대급이거나 하는 이런 기업이 사실 단 1, 2년 하는 기업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장하고 매번 새로운 또 혁신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전 세계로 알리는 기업인데, 단순히 증권가들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대치가 낮아졌다, 지금 실적이 고점이다, 디램 값이 하락하니까 부담도 올라가고 이에 따른 컨센서스 조정도 하고,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이 컨센서스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목별 증권가 리포트, 그다음에 컨센서스만 보고 주식을 했을 겁니다. 주식은 선반영이고 있는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20년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7,300일이 넘는 이 기간에 과연 위기가 없었을까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단 한 번도 코스피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이제 SK텔레콤이 2등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전력,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가 5년 동안 2위였고, 그 뒤로는 현대차가 5년,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쭉 2등을 했던 건데,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꾸준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는 건데,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굳이 안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은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이 망한다? 그럼 사실 다른 기업은 살 수가 없고 도산하는 기업만 해도 수천 수만 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삼성의 현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이고, 고효율 자성 소재와 방열 나노 멤브레인 소재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첨단 소재 부분, FPCB, 그다음에 방막 필름 등을 개발하는
기능성 부품, 그리고 이제 ESS, 그다음에 수처리와 공기청정, 그다음 환기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환경 에너지 시스템 부문 등 아주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 아모 그린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테슬라 관련주로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어제 종가로 20% 정도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아모그린텍이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아모그린텍 그 회사가 테슬라의 그 스탠더드 레인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NAC 대신 LFP 배터리로 전량 교체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아모그린텍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 이외에도 뭐 BYD나 리비안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관련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고, 뭐 당분간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호재가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어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일단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어제 장중에 찍었기 때문에 주심에서 나쁠 거는 없겠지만, 이런 이슈들 하나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엮인 종목들 중에 많이 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PHC인데, 이 PHC는 바이오 사업과 유통 사업, 인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별도 앱을 개발해서 뭐 혈당이나 혈압, 체지방 이런 건강 상태를 기록하거나 뭐 점검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 뭐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과거에 700% 정도 올랐고요. 얼마부터냐면 한 1,200원대부터 이제 9,1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고점이 이제 9,122원이거든요. 근데 이후부터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8.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유증까지 하면서 이제 유증 발행가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만약 현재 가격대를 좀 수평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쯤은 들어갈 만은 하고요. 워낙 많이 내려온 상태라 단순히 오랜 기간 과대낙폭 이 하나만 보고 들어갈 만한데, 이게 그 기업의 분석이나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하는지, 성장의 가능성, 사실 이런 거는 PHC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로시스 헬스케어라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거 이름 바꾼 게 PHC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설명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마냥 그냥 많이 내려왔고 주가적으로 좀 더 해먹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인한 매수는 적절한 시점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또 분명히 해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고점 9,000원대까지는 기대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게 9,000원대에서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8%고, 이게 3,000원대까지만 복귀를 해줘도 마이너스 65%대로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잡아서 3,000원대 가면 20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다 털고 다시 밑에서 또 작업을 하면서 말아 올리면 사실 200%든 100%든 먹고 나올 이런 건덕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노리시라는 말씀이고, 굳이 이 종목을 사야 한다면은 이렇게만 좀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위험하지만 좀 합리적인 초과대 낙폭이므로 스탑로스를 활용한 매수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는데요. 이 시각이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가 지분을 보유한
제넨셀의 경고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초기 감염 환자들의 중증 진행을 막고 또 입원율과 사망률을 줄이면서 무증상 상태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파마가 기관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500억 자금 조달이 형성되면서 한국파마가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66,600원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한국파마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74,615원 이 부근에서 지금 하락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위부터 한 8만 원 후반대부터 계속 내려온 상태고 46,300원까지 터치했다가 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 71,800원 터치하고 지금은 주가를 조금 반납한 모습이죠. 현재 6666이네요. 6% 상승하면서 주가가 66,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회생회사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M&A 우선 협상 대상자 입찰 결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 보였는데 어제는 이 세미시스코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의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세미시스코의 무상 증자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신주 배정일 기준일이 좀 다가오고 있고 세미시스코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 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5,6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세미시스코는 주가가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0월 초반 25,650원부터 10월 후반 39,200원까지 주가 올라갔었고 물론 음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도 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는 우리 민경철 전문위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탄력이 양시장 모두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좀 하루 만에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전일 테슬라의 신고가 돌파에 이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약 7%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 굉장히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나라 증시와 그리고 대만의 증시만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공통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대장으로 불리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아직까지는 큰 폭의 강한 상승 흐름이 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는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 예상치보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써 신고가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업종들 상반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최근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받고 지금 저점을 만들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해서 삼성전자 79,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2만 원대까지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코스피 지수 다시 3,200포인트 부근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대선 전에 원자력 관련된 정책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현재 구간은 일봉상으로 본 종목이 우리 지난해 코로나 터지고 2,200원에서 최근 고가 32,000원까지 1,500% 폭등한 최고가 추세 상단 영역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봉상 최고점, 우리 쌍고점이라고 하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시는 이중천정 영역에서는 우리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고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 그때 이제 관망을 하시다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다시 관심 가져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미국 엑스에너지가 개발하고 있는 우리 차세대 고효율의 원자력 발전소인 SMR이라고 하죠. 이제 소형 모듈화 이제 원자로 제작 설계를 이제 용역 받았다, 수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로 정책주로 11월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저가 대비 1,500% 폭등한 부분이 가장 이 종목의 큰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 아무리 이런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추후에 테이퍼링 되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는 시점에 우리 기술력,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제 실적과 기업 가치에 근거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좀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이냐, 원전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여당과 야당 간의 그런 정책적인 에너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쌍고점 영역대 이미 1,500% 이상 폭등한 그 이중천정 쌍고점 영역대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롱포지션 중장기 혹은 내가 기간 보유를 오래 하겠다,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매도하기 좋은 구간 오면 분할 매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청산 이후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대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본 종목은 12,000원에서 19,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갤럭시와 머니터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늦게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갤럭시와 이제 머니터리 종목은 우리가 노랑톡에서 10월 7일 2주 전 목요일에 공략을 해서 어제 8,700원 정도까지 약 5,000원에서 우리 8,700원 영역대까지 약 50% 정도의 우리 대시세를 노려본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진행해 드리자면 우리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은 4월달 고가 8,900원, 약 9,00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6일 수요일 5,000원 영역대까지 고가 대비 약 마이너스 40% 정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왔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 구간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우리 장기 입형 라인의 매물을 호화하는 모습을 확인해서 우리 노랑톡에서 종가 베팅 진행했고 우리 10월 7일 수요일 종가 베팅 진행한 이후에 우리 매수가 5,800원 이하 매수가 대비 50%가 넘는 상승률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좀 행복을 안겨주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본 종목이 현재 NFT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저가 5,000원에서 지금 단기 고가 약 8,700원, 약 정고점 영역대까지 좀 상승한 상황이므로 현재 구간에서는 추정 매수보다는 분할 매도 이후에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저였다면 본 종목은 현재가 기준 지금 8,200원 구간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였다면 7,700원에서 7,900원 구간 이탈 시 좀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2주 만에 50% 넘게 폭등한 만큼 추후의 조정 시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한 큰 낙폭의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올해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폭락장을 왔을 때 그걸 싸게 사서 박앤세일 끝났을 때 되파는 방법이 우리 큰 부의 이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폭락장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예수군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이미 고가에 위치한 종목들,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이제 본 종목은 노랑톡에서 이제 50% 정도에 미치는 상승 파동을 노려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 챙기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 행복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서울경제 오늘장 내일장 코너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우리 2주 만에 약 50% 시세 노려본 것처럼 대시세 분출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오늘 종가 대책으로 추가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수익 폭발 다이너마이트 내일의 붐 방송 놓치지 말고 본방 상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기업은행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본 종목은 좀 느리게 가긴 하지만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업은행 작년 한 해 대출이 19년도 대비 13%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 작년 2020년도 약 8조 원 가까운 규모의 이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출 만기가 우리 23년도 3월달 만기가 도래해서 우리 1.5% 금리가 일반 대출로 전환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은행은 23년도 3월달 약 17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확정적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행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테이퍼닝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1.5% 금리로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의 만기가 23년도 3월에 도래하게 되고 이는 다른 은행들보다 높은 마진 상승률을 보이게 되는 근거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업은행의 자회사 IBK 캐피탈 그리고 IBK 저축은행의 비은행 계열사들의 연간 성장이 약 8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작년 동기 대비 우리 20년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매출이 약 7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68% 증가한 정말 엄청난 매출액의 성장을 1년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단행되게 되면은 내가 빌려준 돈은 저금리로 빌려줬지만 받게 되는 돈은 더 높은 금리로 받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는 2023년도까지 주가 우상향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중장기 목표가 지금 기업은행 주가가 11,000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17,000원 구간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4년 동안 기업은행이 꾸준히 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결산 기준 배당을 약 4에서 5% 정도 결산 배당을 진행해 줍니다. 자, 배당나기 기준 주주분들에게 약 4에서 5%의 배당을 진행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연말까지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저는 아주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면서 오늘 시그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오후 2시에 오늘장 내일장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한 전략도 짚어주시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죠. 다른 종목입니다.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다음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가 좀 많이 거친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220억대, 코스닥은 985억대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거의 탄력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어제 잠깐 좀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오늘 모두 매물 추례로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주시고 또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일단 시장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조금 더 올랐고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나스닥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뚫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기업들 같은 경우 S&P 기업들 소속 기업 중에 약 144개가 실적 공개했는데 80% 이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의 실적은 견고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하반기 진입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지속적인 대형주 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에 기인한 그런 조정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85원선 아래를 1,167원선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죠. 큰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상방 흐름 보셔야 되고요. 이 단기 차익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방향성은 상방 흐름 계속 외쳐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00포인트 선을 잘 지켜주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대형주 중에서 LG생활건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럭셔리 화장품 덕에 누적 실적은 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LG생활건강의 21년도, 22년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3% 정도로요. 17년도, 19년도 연평균 성장률 35% 대비해서 이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10년도 후에 이제 매출액이 1조 원을 좀 돌파한 이후에 이 중국 쪽에서 이 럭셔리 시장, 화장품 시장에서 입질 공고를 하긴 했는데 고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3분기 국내 화장품 역시나 이 안정화를 좀 이루고는 있지만은 생활용품이라든가 뭐 음료 베이스가 좀 부담이 되는 시점이고, 이 중국의 마케팅 경쟁이 좀 계속되는 측면들, 그래서 1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앞으로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화장품보다는 뭐 의류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섹터적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요. LG생활건강의 실적을 이 사업부별로 보면은 이 화장품 업계의 어떤 사업부의 타격이 좀 심했긴 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미국의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대규모 쇼핑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발생했었던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대출 기회가 좀 손실됐기 때문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는 가격 기준으로 135만 원 선을 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복 시에 150만 원의 추가 상승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라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좀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건데 9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2009년도 기준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원매출은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으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 중인 고객사는 1,5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좀 낮아서 실적 변동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실적이 아니라 계속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분류된 모멘텀으로만 이제 히토류, 그리고 원전,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섹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기업의 원 가치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곤 있죠. 한마디로 조금 장난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원전 핵심 밸브를 국내 상장사 가운데 뭐 유일하게 생산 중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것이고, 뭐 전기차 배터리 쪽도 이 팩을 개발해서 뭐 생산 중이라는 그런 내용들 밝혀내면서 2차전 쪽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좀 강하다 싶은 이슈들은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 비중이 높지 않고 재료 상승에 기인한 모습이 좀 크기 때문에 재무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 회사에 대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 기준으로 이 4,400원 선의 어떤 조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5,000원 선 이하는 제 관점에서 일단 다 저렴하다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이 종목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최소 목표가는 6,000원 선까지 보셔도 될 거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을 모두 해소한다라는 관점, 이 점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HMM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공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뭐 현 영역 자체가 제가 과거에 매매했었던 4,000원 선 대비해서 거의 뭐 1,700%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HMM은 이번에 191회차 무보증 사무전환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6천억 규모의 연구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중도상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채 이제 표면 이자율은 연 3%였고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해서 이 스텝업 조항에 따라 가지고 연 3% 이율이 더해지는 구조 때문에 중도 상환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에서는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테이너 운임 폭등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12,000에서 24,000톤급의 어떤 컨테이너선 조기 확보 효과로 21년도 기준으로 상반기 2년 현금만 1조 5천억 수준입니다. 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해소를 하자는 그런 회사 측의 결정이겠죠. 이번 사채의 채권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KDB 산업은행의 해운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년도까지 예정된 이 해운대공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 쪽입니다. 지난 2분기 이제 KDB 산업은행 역시나 3천억 규모로 이 전환 청구권을 좀 행사를 한 바 있고요. 거의 동일 기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지금 이 HMM이라는 회사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관점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차익 시장의 관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1회차 기준으로 연구채 전환 가액은 7,173원이고 100% 전환 시에 약 8,300만 주 가까운 어떤 이 주식수가 신규 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는 4억 8,9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만큼 이제 좀 물량 부담에 따른 주가 조정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회사 측에서 배당으로 돌려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91회차 전환 사채는 현 시점에서 중도 상환 가능 시점이 이 도래한 유일한 사채였고 나머지 미상환 사채의 어떤 조기 가능 시점은 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해서 약 한 2조 5천억 가량 되긴 합니다. 당장의 추가적인 물량 부담은 없다는 판단이긴 하지만 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세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듯이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고점의 영역의 종목들을 언제든지 고의적인 압제로 조정을 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최근에 물어보셨던 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 구간,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바닥 대비해서 1,300%, 1,7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류의 종목들을 건드는 게 아니라 항상 저렴한 종목, 항상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항상 이슈화 되고 있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컨택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실질적인 투자이지 지금 현 구간은 투기의 관점에서 투기꾼들이 노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을 하셔라라는 관점 설명드렸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멘텀은 많다. 재무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MM 기준으로는 지금은 고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컨택하지 마시고 2만 원까지도 조정 구간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다시 한번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티플렉스는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지수 계속 좀 부진한 모습, 탄력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추경 매수 특히 좀 조심하시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유사 명칭까지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